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분야 좀 여쭤볼게요. 예. 지규현 판사 아직도 그대로인데요. 너무 이상한 것은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보세요?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고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가타부타 말은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저는 정말 대법원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할 일을 정말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국민 주권 시대인데 국민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대법원이 저는 하는 것 같고 뭐 저는 한편 생각하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수많지는 않지만 많은 대통령이 법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거든요. 많은 고관 대작들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법관들 뭐 그 정점에 있는 대법관과 대법원장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내 발 아래에 있다. 세상이 내 아래에 있고 국민들도 내 아래에 있다. 아마 이런 오만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내란과 같이 정말 중체대한 사건을 지기현 판사가 맡아가지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재판도 제 생각에는 정말 저건 직무유기 수준의 혜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하고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중체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지기현한테 맡기고 있고 지기현 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아마 저는 내년쯤 가면 정말 엄청나게 가혹한 개혁의 태풍이 저는 사법부에 밀어 닥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예. 저걸 그냥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법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원조직법 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나 비토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15명 정도로 하자는 건데 그 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나 비토가 많은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정부가 막 출범을 했고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이 지금 가동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검찰 개혁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법개혁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상황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과부하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일단 저는 검찰개혁을 한 다음에 이번 가을에 검찰개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기소청 출범, 중수청 출범 이렇게 출범을 시킨 다음에 내년 상반기쯤에 저는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시한을 잡고 논의를 한 다음에 저는 대법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는 뭐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시민사회도 참여를 하고 언론도 참여를 하고 하겠지만 저는 압도적인 여론은 대법원 개혁을 요구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이. 네. 국민 주권 정부가 국민들의 귀에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죠. 예. 저는 가장 큰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4명의 대법원장 포함해서 네. 너무 지금 오만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들의 오만을 깨려면 결국 대법관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몇 년이 지나야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 이상의 사건은 뭐 심리 불속행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유도 달지 않고 지금 기각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이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대법원이 뭐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학벌, 성장 배경, 가치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되려면 14명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서울대 출신, 법관 출신, 남자 출신, 예. 뭐 하여튼 남성의 그다음에 서우남. 50대 네. 서우남 네. 이런 사람들로 지금 대법관이 구성이 되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숫자를 늘려서 정말 다양한 분들로 대법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속도를 늘리고 높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저는 대법관이 50명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명? 10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8천만인데 대법관 수가 320명이 지금 넘거든요. 독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 네. 14명이면 너무 적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5개 전문 그 영역별로 대법원이 존재를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일반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대법관 재판부가 28개입니다. 우리 대법원 재판부라 해봐야 3개 아닙니까? 3개죠. 예. 야, 이게 국민의 사법 서비스가 진짜 질이 독일에 다르죠. 비하면 완전히 엉망이네요. 질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수의 대법관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지위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근데 뭐 김어준 같은 사람 대법관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조선일보 등 그런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허튼 소리는 예. 그거는 농담이지 국민들이 아무도 그런 소리에 생각을 안 하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예.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예. 그런 헛소리에 현혹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00여 명 정도 그 전문화된 대법관 체제로 가야만 네. 정말 대법관들도 이제 국민들을 주권자로 알고 존중하고 서비스하고 예. 또 전문성도 강화되고 빠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업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뭐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판단에 봄직한 그런 전문가들이 한 100인 정도가 함께 네.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받는 사법 서비스도 불편부당함 없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런 분들 진짜 이만큼 서류 싸가지고 찾아오시는 언론사에 이제 대법원까지 끝났는데 도무지 내가 이거 억울해서 나 이거 이 사건 해결 안 되면 난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진짜 한 3시간 상담하고 나면 그냥 기자도 같이 우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좀 없는 차원에서 좀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10시 3분인데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은 우리가 제도로 일단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인사상으로도 이 검찰권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권 남용에 그 일조했던 이런 검사들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높은 지위에서 제자를 지키고 있다면 이건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뭐 좋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게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뭐 세멘트, 뭐 자갈, 모래 다 섞어야 된다. 명태균 씨가 그거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라고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옳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 지을 때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섞을 때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안 쓰거든요. 네. 그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적어도 소금기 있는 모래는 솎아내듯이 네. 검찰권 남용에 일조했던 이런 검사들은 적어도 고위직 검사들은 다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이 민정으로 있으면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염려는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저는 솎아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정치권에서 한 우군으로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또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게 지금 저는 조국 사건도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저는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못된 짓을 했던 검사가 여전히 지금 높은 자리에 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은 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조금은 안심하는 측면은 뭐냐 하면은 과거 그 누구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저 민정 우병우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때는 예, 예.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 검찰 선배를 갖다 놓고 네. 민정수석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하고 그쵸. 법무부 검찰을 다 컨트롤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뭐 위치로 보나 비중으로 볼 때 훨씬 대통령과 가깝고 맞습니다. 민정수석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저는 예. 그 점에서는 좀 안심이 됩니다. 예. 안심이 되는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원하는 대로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민정수석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검찰 개혁과 인사 개혁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네.